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큰 이슈는요, 사실 김건희가 아니라 명태균입니다. 네. 근데 이제 명태균에 관련된 이 국정농단 안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사실상 배우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가 빠져버리고 지금 이준석에 대한 책임론 내지는 이준석으로 뭔가 이슈를 가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눈가리기 수법으로 이준석을 써먹으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뉴스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와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사장 남천동에서 이 영상을 공개를 한 건데 네. 이게 2021년 5월 15일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라이브에서 이준석이 이렇게 있다가 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핸드폰을 갑자기 봐요. 네, 보면서 PC를 봐야죠. 씩 웃어. 네. 딱 쪼개죠. 원래 이 PC를 화면에 보다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안 나오는데. 웃는데 내일 저녁 7시에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 땐 기다리라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이거 말해달라고 하니까 말을 못한다. 피자 사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5월 16일에 딱 7시에. 7시에 딱 남성 4명 중 1명은 이준석 지지, 국민의힘 당대표 1위 파죽지세. 이게 미래한국연구소 딱 나왔죠? 네. 그리고 PNR 이렇게 나와가지고 둘이 공범이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공범이랑 저기 머니투데이까지 같이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니투데이 돈으로 한다고 했겠죠. 그 돈은 머니투데이 순수한 언론사 돈이 아니고 외부에서 머니투데이에 돈을 찔러주는 그룹이 있으니까 그렇게 엮은 거죠. 왜냐면 언론사가 끼어야만 저런 여론조사 발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나 PNR 자체가 혼자서 이거를 조사를 해갖고 혼자 발표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언론사를 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머니투데이를 낀 거 넣은 거지. 그럼 저런 여론조사들 자체 한 번이 보통 1200 이쪽 저쪽인데 그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머니투데이가 계속 여기에다가 매일 기사를 낼 수 있게 누가 지원을 해줬겠느냐는 거지. 역시 짠 쪽으로는 우리 그럼. 세호가 정말 머리가 정말 비상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본인이 못 벌어서 그렇지. 한이 맺혀서 한이. 친한 사람들한테 자꾸 뒤통수를 맞으면 사람을 잘 못 봐서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잠깐만 이 국장님 잡으면 저 뒤에 김건희 9번 도이치모터스 저거 걸어놨다고 걸어놓은 파란색 옷의 9번은 뭡니까? 조혁당 선거운동이면 거북하니 내려주시길. 9번이 왜 조혁당이죠? 조혁신당 이번에 저희 3번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 총선 끝난 지가요. 녹달 5달 넘었어요. 저거는 김건희가 윤석열이 구술을 했기 때문에 9번인 거예요. 그리고 네. 김건희라는 선수가 실제로 수원 삼성에 9번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원 삼성 유니폼에다가 그리고 그 유니폼 뒤에는 도이치모터스가 있고 후원을 실제로 했었으니까요. 지금 하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아직도 백에는 도이치모터스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냥. 아무튼 웃기라고 한 건데 여러분 웃자고 했더니 죽자고 달려들었나요? 너무?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준석과 명태균의 관계 이거를 갖다가 이제 조명하는 뭐 페이스북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 근데 명태균이 개인적으로 윤석열을 당선시키고 또 이준석을 당선시키는 여론 조작에 역할을 했다라는 거 이제 심정적으로 굳어져 있는 거지만 왜 이 둘의 관계가 지금 와가지고 진실 공방으로 넘어가냐는 거야. 서로 언제 알았니? 도움을 줬니? 주고받니? 이미 주고받은 결과가 난 거잖아. 그 시킨 대로 준석이가 오라면 오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보궐선거 꽂으라면 꽂고 이렇게 한 거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 증거로 봤을 때 이미 준석이가 제 꼬붕이구나라고 하는 거잖아. 매화 심으라고 매화 심고. 그러면 얘가 꼬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권력의 또 하나의 정점에 있었던 김건희하고 연결관계를 파보는데 이게 주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명태균을 구속을 해갖고 관련된 휴대폰을, 황금폰을 다 까고 거래 계좌 내역들을 보고 그와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뒤지면 금방 건의하고 나눠먹은 관계가 나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지 1시간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 그 다음에 명태균 씨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고, 야, 둘이 거래로 끝내버리려고 그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 김건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근데 꼬리 자르기를 이렇게 아니, 딱 하겠다는 그리고 거. 거기다가 명태균이 그때 그 통화록에 보면은 말할 때 윤석열은 윤석열이라고 하고 김건희한테는 여사님이라고 해요. 근데 윤석열이는 윤석열이라고 계속 그래. 윤석열이한테 자꾸 달래. 이거 윤석열이 보내줘야 돼. 이렇게 하고 여사님이 뭐 어쩌고 여사님. 그러니까 명태균도 진짜- 명확하게 본 거지. 어. 이 둘 중에 누가 대가리인지. 음. 그래서 명태균이 보기에도 대가리는 김건희였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명태균 씨 자택과 미래한국연구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창원지검 형사사법. 할 필요가 뭐 있죠? 이미 통장 내역 다 까줬고 일시 까줬고 증인도 있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김건희 측에서 아마 명태균이 너무 싫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짐 전부 다가 명태균하고 엮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의원들도 명태균이 싫겠네요. 그 명태균을 잡아 가두려는 거 그렇지. 아닌가? 그래서 명태균의 입을 막기 위해서 어. 지금 이런 방식으로 뭔가 구속을 시켜놓고 왜냐면 계속 페이스북을 하잖아. 폰을 뺏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명태균이 폰을 뺏어가지고 한강물에 쳐넣지 않으면 이게 원자폭탄이 돼요, 이 정권에. 압수수색을 했으면 휴대폰도 이제 뺏겼나요? 그래서 명태균이 바보가 아닌 이상 휴대폰을 업데이트를 해놨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다른 데 숨겨놨어야 정상인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 목적은 일단 명태균의 휴대폰과 계좌를 뺏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거를 쉴드를 쳐야 되나, 여사님을 여기서 가려드려야 되나, 그 차원에서 쉴드를 쳐야 되는 거고, 이제 검찰은 이거를 김영선과 명태균 둘 사이에 정치자금법으로 엮어놓고 이걸 처벌하는 걸로 통을 치려고 시도를 하지 않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김건희하고 톡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안 까고 있으니까 어느 선까지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선인지는 알고 이미 확보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준석이가 그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 한겨레 뭐 보여줬다고. 한겨레 보면 한겨레 보여주고 녹취록이 있다는 것도 녹취 파일이 있다는 것도 한겨레에는 확인을 시켜줬대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내가 없다. 천하람이 봤다. 그러니까 천하람 그럼 네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천하람 숨어갖고 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준석이 이 파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쥐고 있으면서 아이고 그거는 이거 인간적인 개인적인 조그마한 조언 준 거라니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내가 갖고 있다고 밝혀도 내가 내 죄고 안 갖고 있다고 밝혀도 내 죄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부적 갈등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근데 명태균 자체가 김건희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인정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명태균은 지금 그 개신당, 개혁신당 자체가 전부 다 원래 나랑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개혁신당 대표, 여성 대표, 그 조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준석이랑 다르다. 나는 이준석이랑 다른 사람이다.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준석하고의 갈등 상황을 부각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이준석을 파묻어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김범준 당대표 비서실장인가요? 아무튼 이분이 우리가 인터뷰에서 많이 했죠. 그냥 제가 지금 말 못해요라고 했던 당직자 D씨입니다. D씨가 이 사람 김범준 이분인데 이분하고 허은하 의원하고 요 한 거를 허은하 의원이 일부러 보여준 거겠죠? 찍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누군지도 딱 보여주고 이제 밑에 내용을 보면은 좀 크게 보면 그냥 내용 말로 설명해줘.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이긴 밀었고 허은하 당선 때니까 옆자리 양양자한테 조졌네. 어차피 저거 얼마 못 가. 이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뽑힌 당대표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아유 내 시다바리를 박았어야 되는데 안 돼서 제가 됐으니까 저거 얼마 못 가? 내가 날릴 거야 뭐 이런 얘기겠죠. 나는 허은하가 당대표인 줄도 몰랐네. 자, 이후에 이준석 천하람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하는데 허은하가 부산 가서 산업은행 부산으로 유치한다고 공원에서 빡쳐서 허은하랑 교류 금지 때리고 당 워크숍 가기로 한 거 다 취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개혁신당 안에서도 이준석과 천하람 파로 이루어져 있는 이른바 개고기 장수들은 이미 이 개혁신당 자체를 말아먹고 국짐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의원직도 없고 당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보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단 말이야.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당대당 통합을 해갖고 국짐으로 제가 들어가면 국짐에서 허은하를 챙겨주겠습니까? 안 챙겨주는 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준석이랑 상관없어요. 우리는 국짐당이랑 통합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 없어요.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폭로의 배후 안에는 지금에 있는 이 당직자, 아까 누구였죠? 김범준 실장. 김범준 실장이 그 중심에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김범준한테 물어봐라라고 명태균이 코칭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목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언론을 통해서. 근데 허은하가 이렇게 개혁신당으로 간 거는 이준석이 오라고 해서 간 거 아니었어요? 맞죠. 그 당시 이준석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누구든 다 오시라고. 김정민한테도 오라 그랬잖아요. 자기 쪽으로. 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겠다고 여기저기 딸딸딸 긁고 다닐 때예요. 그 당시에. 의원직을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허은하도 뭔가 중책을 얘기하면서 끌어들였겠죠. 그래서 처음에 옆에 같이 다니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같이 다니면서 사진도 좀 찍히고 그랬는데 막상 자기가 당대표 내려놓고 허은하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각을 세운 거고 허은하도 앙심을 품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이준석의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김범준의 입을 열게 만들 사람은 허은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허은하 당대표의 어떤 그 기자회견 같은 부분 안에서 김범준이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것은 이준석과 천하람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개혁신당 안에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난리야. 정말. 아무튼 지금 뭐라도 무법천지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춘추전국 시대다. 아니 왜냐면 진짜. 지금 개혁신당이 어찌 됐거나 의원이 있으니까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의원이 세 명인가요? 3명이 있는데 그 얘네들이 이제 지금 당답게 만들기 위해서 만약 지방 조직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직위원장을 지금 펴고 있는 거야. 그 조직위원장을 결정하는 데서 허은하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준석이가 그렇게 딴지를 놓는 거지. 지 사람 심으려고. 그러니까 허은하 입장에서는 얘가 눈에 까신 거야. 그래서 아마도 준석이 죽이기에 앞장설 사람은 허은하다. 네, 요렇게 봐지고 있는 게 다들 지살길 찾느라고 서로 죽이고 예, 있는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뭐 사랑하거나 의리가 있거나 뭐 금전이 충만한 상태에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라도 지키려고 하면 뭐든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